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오늘 좀 바꿨습니다. 이제 지난주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더만 그걸 잠깐 보고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틀렸다느니 12운성을 맞지 않게 적용한다느니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음간에 대해서 보통 이제 기존 명리 쪽에서는 양간은 잘 돌려요. 양간은 12운성을 잘 돌리는데 음간에 대해서는 지금 풀이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몇 군데나 다 돌아봤는데도 음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간의 12운성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운성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모든 게 지장간에서 이제 이론이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지장간을 보통 보면 이제 지장간을 이제 용신 격국 잡는 용도로 이제 쓰는데 월지가 미토다 그러면 정월기가 천간에 토간에 쓰면 무슨 정관격이니 이제 인성격이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월지도 이제 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월에서 연간으로 투간해가 관성이니 관성격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월은 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간으로 투간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격을 잡을 수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격 잡는 용도로 이제 자기들 쓰는데 이 지장간이 그런 용도로 쓴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우선 이제 지장간을 이렇게 평면대로 보면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지장간을 보통 보면 요걸 자월, 추월, 인월, 묘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사계절로 이야기는 해요. 사계절을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또 적용을 할 때는 격 잡는 용도로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지장간이 사계절을 이야기하는 용도라 그러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봄이 다시 또 들어오죠. 그러면 이 지장간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지장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쭉 돌아가다 12월 갔다가 다시 또 1월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장간을 이해할 수가 있지. 지장간이 여기서 딱 끊어서 또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렇게 표현하면 이제 요거는 다음에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 지장간을 입체로 이야기하면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운성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보면 이제 무슨 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보면 자 병화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면 이제 천간의 모든 10글자는 지지 12공간을 지나면서 강약의 세기가 다 틀립니다. 천간의 모든 10글자가 다 그래요. 천간의 모든 10글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힘의 세기의 강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이런 모양을 나타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병화를 예를 들면 병화가 인월의 장생이죠.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여기 5월이죠. 그 다음에 인월이고 인사, 오미, 미월에 수월이죠. 그래서 여기에 병화는 인월에서 5월, 술월. 그래서 이렇게 인오술 삼각형의 이제 에너지 강도를 그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월에서는 병화가 장생을 하죠. 에너지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로.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로, 제왕.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강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쇠지, 병지, 사지, 묘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절지, 태지, 양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으로 다시 또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12운성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병화만 그런 게 아니고 천간의 모든 10글자가 전부 다 요런 형태를 다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보면 양간은 다 이해를 다 해요. 근데 양간은 이해를 다 하는데 이 음간을 못 돌려요. 음간의 12운성을. 음간을. 자, 이제 음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합운동의 이제 순환 원리를 삼합을 먼저 알아야지 음간의 12운성이든지 양간의 12운성이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 삼합 운동이 있는데 신자진 응축, 그 다음에 해묘미 발산, 인호술 확산, 그리고 사위축 수렴. 그래서 신자진 운동이 극에 달하면 해묘미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해묘미 운동이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 인호술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호술 운동이 극에 달하면 사위축 운동이 시작되죠. 그리고 사위축 운동이 극에 달하면 신자진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요렇게가 사기절이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사유축, 그 다음에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요렇게 이제 톱니바퀴 물리듯이 계속 있어서 돌아가죠. 그래서 사계절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금으로 갈 때는 반드시 화를 통해서 가요. 목이 금으로 갈 때는 그래서 목생화, 화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그래서 목이 금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 화를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금이 또 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수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할 때 12운성 무식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외워봤습니까, 이거? 안 외워봐서 말을 하지 말아요. 여기가 이제 천간에 이제 가벌병의 무비경신 인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지로 자축이면 지소미 술에 이래가지고 이제 갑이 자일 때 무슨 목욕 그 다음에 축일 때 관대 뭐 갑자목 갑축강 갑인근 갑묘제 갑술매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 구구단 외우듯이 다 외웠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뜻도 모르고 외웠던 겁니다. 이게 12운성을. 그래서 120개를 다 외웠었어요. 근데 1년 전에는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근데 이렇게 다 외웠었죠. 근데 뜻도 모르고 외웠어요. 근데 이제 양간은 이렇게 하는데 음간도 했는데 음간은 또 12운석을 적용하는데 또 순행이 아니라 또 역행으로 거꾸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서는 양간은 맞다, 음간은 안 맞으니까 뭐 이제 쓰면 안 된다느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12운석 음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음간이 생성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이 생성되는 원리가 있고 음이 생성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외워야 되죠. 지금도 이거 계속 외우고 있는 거죠. 뜻도 모르면서 왜 거기서 왜 강하고 왜 약하고도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집에 보니까 자료가 있길래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많이 외우죠 지금. 근데 음간은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12운성, 음생양사,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면 그게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음생양사. 자, 이 뜻이 뭐냐면, 음이 생한다. 어디에서? 양이 죽는 곳에서. 그래서,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음생양사, 양생음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생한다. 어디에서? 음이 죽는 곳에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간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간목이 무슨 운동을 하죠? 삼합에 무슨 운동을 하죠? 예,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죠. 해에서 장생해서, 그 다음에 묘제왕에서 미토의 묘지에 들어가죠. 미토의 묘지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자, 간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간목이 해월에 장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그 다음에 간목은 어디에서 사지에 들어갑니까? 간목은 오화에서 사지에 들어가요. 간목이 오화에서 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을목이 살아난다 그래요. 을목이. 그러니까 양이 죽고 간목이 양이 오화에 사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양이 죽는 곳에서 이 을이 살아난다. 을이 장생한다 그럽니다. 이게 음생양사예요. 음이 생한다. 어디에서? 양이 죽는 곳에서 음생양사. 그러면 양생음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음생양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장생해서 오화에 사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을이 나와가지고 을은 음이니까 순행을 안 하고 역행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자, 을목이 오화에서 자 여기서부터 장생했죠. 그럼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이 노래 여기에서 오화에서 장생해가지고 얼목이 이 노래 제왕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자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묘. 여기 묘지에 들어가죠. 요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보시죠. 그러면 얼목이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순행하는 게 아니라 역행한다 그러죠. 음이니까. 이게 자기들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류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해에서 사지에 들어가죠. 해에서 사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간목이 생겨나니까 이렇게 얼목이 죽는 곳에서 그러니까 음이 죽는 곳에서 양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뭐 왕지의 개념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려요. 왕지의 개념 자체도. 그리고 보십시오. 이 을목이 5월에 장생해가지고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을목이. 근데 이것은 음이 어떻게 생긴지를 자기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아시겠죠? 병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또? 병화는 6월에 사지에 들어가죠. 자, 병화가 인월에 장생했죠. 자, 인월에 병화가 장생해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6월에 사지에 들어가요. 양간 6월에. 병화가 6월에 사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난다 그럽니까? 여기 정화가 생겨난다 그러죠. 어민, 정화가. 정화가 생겨나서 순행하는 게 아니고 역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역행을 해봅시다. 정화가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맞아요.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그 다음에 유사축이 되죠. 유사축이 되죠. 그죠? 유사축이. 그러면 4월에 정화가 또 가장 강하다 그래요. 여기 아까 보니까 5월에 또 여기 아까 보니 이 노래 을목이 가장 강하다 그러고. 자, 을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네요. 자, 아까 보니까 오인술이라 그러면 을목이 오인술이라 그러면 을목이 이 노래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음간으로 돌리면 역행을 하면. 근데 여기는 계절로 보면 이 노래 아직 겨울이죠. 근데 여기가 왜 겨울인지를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보면 여기 보면 아직 땅속입니다. 땅속. 2월 4일이 입춘이 여기 오지만 실제로는 묘월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작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인이 여기가 이제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화는 육양이죠. 그 다음에 해수는 육음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월 되면 양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양이 한번 생겨나고 양이 둘, 양이 셋. 그래서 여기 이 노래는 삼음 삼양이죠. 삼음 삼양. 삼음 삼양. 그러면 세 개, 양 세 개로 똑같아요. 아직 땅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 똑같아요. 근데 여기 되면 양이 네 개가 돼버리죠. 묘월이 되면 양이 네 개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땅을 뚫고 이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 을목이 가장 강할 수가 없죠. 오인술로 돌리면. 이 노래 겨울인데 가장 강할 수 없는 거죠. 을목은 그렇게 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화도 여기 보니까 병화가 6월에 사지에 들어가니까 양이 병화라는 양이 6월에 사지에 들어가죠. 그럼 자기들 또 여기에서 또 역행한다 그럽니다. 근데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이 정화가 4월에 가장 강하다 그래요. 근데 4월에 가장 강하면 정화는 오므리는 기운이죠. 근데 4월은 활짝 육양인데 여기는 육양이잖아요. 사화는 활짝 큰 육양인데 어떻게 여기서 정화가 가장 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음간은 모든 게 이렇게 돌려보면 한 개도 안 맞습니다. 경금도 마찬가지고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걸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쓰지도 못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의 이론이지, 이론을 위한 이론이지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음간은.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기서 질문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다 외웠었어요.
오인술 하면, 보십시오. 오, 인, 술. 자, 오, 인, 술. 뭐가 바뀌냐면, 원래 인오술이죠. 인오술인데 이제 오인술로 거꾸로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 뭐가 맞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완전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병화를 예를 들면, 병화가, 여기서, 병화가 사지에 드니까 여기서 정화가 장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사, 축. 그럼 정화는 원래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이제, 이거하고 두 개를 바꾼 거예요. 같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같이 쓰기는 해요, 또. 그런데 앞뒤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간은 안 맞다. 음간의 12운성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맞다는 거죠. 전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한 1000년 이상 내려왔다고 이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맞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제 이 음색양사가 이제 왜 틀린지를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좀 다시 설명을 했죠. 자, 을목이 오화에 장생해서 역행한다면 오인술로 왕지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묘 오유가 자기들 왕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래 되면 왕지라는 게 이게 인사시리가 왕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인술 아까 이것도 뭡니까? 뭐 저거를 하면 유사축 전부 다 이 생지 자체가 다 왕지로 다 변해 버려요. 전부 다. 음간으로 역행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왕지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아까 시간이 역행하면서 을목의 활동력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는 거죠. 을목이 여기서부터 아까 간목이 오화의 사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을목이 장생해서 거꾸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을목이 강해지냐는 거죠. 장생, 목의 관대, 근록, 제왕 이렇게 쭉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강해질 수 있냐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이 노래 가장 강한데 뭐 을목이 무슨 이 노래 가장 강하냐는 거죠. 맞지도 않지 그래 되면. 그래서 또 개수는 해묘미가 되는데 개수는 묘미해가 되죠. 왜 이제 임수를 기준으로 하면 임수가 어디에서 사지에 들어갑니까? 임수가 신월에 장생했죠. 신월에 장생했죠. 자 보십시오. 자 임수가 양이 어디에 사지에 들어가는지 보면 장생 임수가 신월에 장생해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맞죠. 예, 묘지에. 그럼 여기에 임수가 여기에서 묘지에 들어가죠. 자, 임수가 양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양이 죽을 때 음이 생겨난다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개수가 생겨난다. 개수가.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가죠. 자기 말대로 장생, 목욕, 관대, 근로, 제왕. 해월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역행으로 돌려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월에 어떻게 개수가 가장 강할 수 있냐는 거죠. 해월에. 해수는 유금이잖아요. 무한응축 때는 유금인데 여기서 어떻게 개수가 가장 강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정화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이렇게 돌리면 이론적으로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생양사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음간은 역행한다. 음이 역행한다.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장생을 해서 음간은 역행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다 틀린다는 거죠. 이론상으로 아예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해요, 실제로. 물어보면. 음이 왜 역행하냐고 물어보면 왜 설명도 못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죽거든. 여기서 을목이 죽거든요. 거꾸로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간목이 살아나니까, 음이 죽는 곳에서 양이 살아난다 그러죠. 또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살아난다.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살아나고 음이 죽는 곳에서 양이 살아난다 그래요. 근데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음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봅시다. 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음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알아야지 이제 음간의 12운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이 죽을 때 음이 생겨난다 그러죠. 근데 이론적으로 돌려보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간목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간목이 해월에 장생하죠. 해월에 장생하죠. 그러면, 간목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이 노래 간목이 가장 강하죠. 자, 근록일 때 강할까요? 에너지가 제왕일 때 강할까요?
이제 다 아시네. 보통 보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여기서 제왕 쪽에서 가장 강하다고 실제로는 우리도 그래 배웠고. 근데 여기는 강한 것이 꺾이는 곳이지 실제로는 근록이 가장 강해요. 근록이. 요것도 설명 안 드립니다. 상세하게. 자,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장생을 해서, 인월에 근록으로 가장 강하죠.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여기에서 을목이 장생을 해요. 그래서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양이 가장 강한 곳에서 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병화를 기준 봅시다. 병화가 인월에 장생하죠. 인월 여기 중기에 이제 여기 전부 다 양간 전부 다 중기에서 장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목은 해월에 장생해서 인월의 근록으로 에너지가 가장 강하니까 을목이 여기에서 음간이 장생을 해요. 그다음에 병화를 기준 봅시다. 이제 병화를. 자, 병화가 인월에 장생했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록. 4월에 병화가 근록으로 드러났죠. 그럼 여기에서 음인 정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음인 정화가. 요게 논리적으로 왜 맞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경금이 어디서 장생하냐면 경금이 4월에 장생했죠. 경금이.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이제 경금이 4월에 장생해서 사유축 운동을 하죠. 간목은 해월에서 장생해서 해묘미 운동을 하고 병화는 인월에 장생해서 인호수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4월에 장생해서 사유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신월에 경금이 가장 강한 근록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면 신금이, 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어요, 한 개? 개수. 그러면 어디에서 임수가 신월에 장생하죠? 그럼 임수가 신월에 장생해서 어디에서 임수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냐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해월에 임수가 가장 강하죠. 왜? 해월에 육음이니까 가장 강하죠. 육이니까. 그리고 사화에서는 육양이니까 병화가 가장 강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은 뭐냐면 음은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음이 가장 강할 때는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이건 양을 기준으로 그렇고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데 음이 가장 강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음생양사가 아니라 음생양강이다.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양이 가장 강할 때 이렇게 생겨났죠.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병화가 인호수 운동을 한다 그랬죠? 병화가. 근데 아까 여기에서 인월에 을이 생겨났죠? 어디에서 시작해가지고 해월의 간목이 양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일 때 간목이 인월의 근록으로 가장 에너지가 강하니까 여기 을목이 드러났죠. 근데 여기에서는 병화가 인호수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을목하고 병화가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인호수 운동을 하겠죠. 똑같이. 근데 또 여기에서 병화가 4월에 가장 강하다 그랬죠. 왜? 사화는 육양이기 때문에 병화가 가장 강한 것이죠. 병화가 가장 강한 것이 정화가 생겨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4월에는 이 경금이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정화가 또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경금하고 정화하고 똑같이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경금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여기 보니까 경금이 가장 강할 때 음간 신금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신월에는 임수가 생겨나서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임수하고 신금하고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자진 삼합 운동을. 그러면 개수는
여기에서부터 임수가 신월의 장생에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임수가 가장 가니까 개수가 생겨났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해월은 간목이 여기서부터 해묘미 운동을 시작하죠. 그러면 개수도 같이 간목과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항상 음은 항상 양의 뒤를 3개월 뒤에 따라서 운동을 해요. 자, 계산을 딱 해보세요. 병화가 여기서 장생을 했죠. 근데 여기 3개월 뒤에 정화가 생겨났죠. 근데 여기 경금이 4월에 장생을 했죠. 근데 하나, 둘,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여기서 신금이 장생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임수가 장생을 해서 근록이 가장 강할 때 개수가 생겨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수, 양이 신월에서 3개월 뒤에 개수가 그 뒤를 따라서 해매미 운동을 하죠. 그래서 양이 먼저 이렇게 삼합 운동을 하면 음은 그 뒤를 따라서 3개월 뒤에 다시 다른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합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가장 강할 때는 또 뭐냐.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데 음이 가장 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양이 생겨나요. 근데 어떤 양이냐면 약간 다른 양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을목이 근록일 때, 아까 을목이 어디에서 생겨난다 그랬습니까? 을목이 어디에서? 예. 을목이 왜 인자리에서 장생한다 그랬어요? 이게 상시에 묶어 넘어가야 돼요. 을목이 생겨나서 제일 예. 때가 인월이고. 자, 을목이 여기가 장생했죠? 을목이. 왜? 간목이 여기서 근록이잖아요. 간목이 가장 강하니까 양이 가장 강하니까 음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병화가 가장 강한 4월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요? 정화가 생겨나죠. 아까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이 가장 강할 때 자 음이 차근차근 할게요. 음이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생겨났죠. 그러면 을목도 이 노래 장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봅시다. 돌려봅시다. 그 을목이 장생, 목욕, 역행은 안 맞죠? 역행은 안 맞습니다. 자, 똑같이 음간도 똑같이 순행하고 양간도 똑같이 순행을 해요. 근데 자, 을목이 이 노래 장생을 했죠. 왜? 간목이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자, 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을목이 근록으로 4월에 근록이 되죠. 이 뭐가 생겨났어요? 예? 이 경금이 생겨난 거예요. 을목이가 형태가 변했죠. 목이 금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병화가 근록으로 가장 강한 여기에서 정화가 생겨났다 그랬죠. 그럼 정화가 근록일 때, 자, 정화가 4월에 장생이죠. 그럼 돌려보시다. 장생, 목욕, 관대, 근록. 뭐로 생겨났어요? 뭐로 바뀌어 나왔습니까? 예, 임수로 바뀌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이 금으로 나오고 또 화가 수로 나오죠. 음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양은 음을 만들어내지만 그 다음에 음이 다시 새로운 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중간 과정을 거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이 뭐가 생겨납니까? 예, 천간에 신금이 생겨나죠. 그럼 신금이 또 돌려봅시다. 12운성으로 신금이 신월에 임수와 같이 장생하죠. 그럼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그럼 신금이 뭐로 바뀌어 나와요? 간목으로 바뀌어 나오죠. 그러면 금이 목으로 바뀌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개수가 장생을 하죠. 임수가 가장 갈 때 개수가. 그럼 개수도 12운성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그럼 여기 중간에 뭐로 바뀌어 나와요? 예, 수가 화로 바뀌어 나오죠. 그러니까 목이 금으로, 화가 수로. 자, 목이 금으로, 화가 수로, 그 다음에 금이 목으로, 수가 화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화는 계속 수화는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목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음간의 12운성과 삼합운동. 자, 음간은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간목이 해매미 운동을 했죠. 간목이 해매미 운동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3개월 뒤에 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3개월 뒤에 여기 을목이 장생을 했죠. 그럼 을목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네, 을목은 인호수 운동하죠. 을은 인호수 운동하는 겁니다. 갑은 해매미 운동하고 을은 인호수 운동을 하죠. 근데 이게 기존에 뭐 맹파맹리에서는 갑을이 같이 그냥 목으로 뭉뚱그려서 갑을을 목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매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해매미 운동을 하게 되면 갑이 만약에 해매미 운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이죠? 갑을이 동시에 해매미 운동을 하게 되면 해매미 여기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신유술은 목 기운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목이 해매미 운동을 하고 을목이 뒤따라서 인호술 운동을 하면 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목이 이래서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기운도 다 똑같아요. 병화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병정도 같이 돌려버리죠. 병화하고 정화하고 완전히 틀린데 같이 봐가지고 인호술 운동을 하죠. 병화하고 정화하고 인호술 운동한다. 그러면 해자축은 화기가 없잖아요. 근데 병화가 인호술 운동을 하면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겁니다. 3개월 뒤에.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화기도 그렇고 목기도 그렇고 금기, 수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럼 병화는 여기서 인월에 중기에서 장생을 해서 인호술 운동을 하죠. 근데 정화는 3개월 뒤에 장생, 목이, 관대, 근록. 병화가 가장 강할 때 정화가 여기서 생겨난다 그랬죠. 그럼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유축 삼합 운동을. 정화는 사유축 삼합 운동을.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12개월 동안. 왜 12개월인지 알겠죠? 병화가 인호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 태, 양. 그러면 12개월이잖아요. 인호술은 9개월인데 절, 태, 양이 있죠. 그러면 정화도 마찬가지. 정화도 사유축 운동을 하고 그다음 절지, 태지, 양지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합쳐서 계속해서 12개월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경금은 4월에 장생을 했죠. 그 다음에 뒤에 경금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경금이 신월에 가장 강하니까 여기에서 신금이 생겨났죠. 그럼 신금은 여기서 임수와 같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사유축 운동, 신금은 신자진 삼합 운동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럼 개수는 임수가 여기에서 장생을 했죠. 임수가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여기에서 임수가 가장 강하니까 여기에서 개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개수는 무슨 운동을 해요?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고 개수는 3개월 뒤에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간목이 해월에 해매미 운동을 하니까 개수하고 간목하고 운동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신자진 운동, 개수는 해매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색깔별로 이렇게 딱 구분 지어보면 갑도 해매미, 개수 해매미. 맞죠? 그 다음에 병을은 인호술. 그죠? 그 다음에 임수하고 신금은 신자진. 경금하고 정화는 사유축 운동. 요거죠. 갑개는, 그래서 갑목과 개수는 해매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목하고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그 다음에 경금하고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신금하고 임수는 신자진 운동.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빠진 게 있죠. 예? 무토기토가 있죠. 그 무토기토는 어디 가냐는 거죠. 천간 열것자는 다 에너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기토의 생성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개수가 여기에서부터 장생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장생을 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여기서부터 이제 개수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육음이라 그랬죠. 육음이기 때문에 생겨는 났지만 아직 운동성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월이 되면 개수가 생겨나죠. 여기서 운동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정화는 여기에 병화가 장생, 목욕, 관대, 근록. 4월에 가장 강할 때 정화가 생겨난다 그랬죠. 정화가 여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음 달인 5월에 병화가 정화에게 그 기운을 넘겨주는 겁니다.
개수가 해월에 생겨났기 때문에 자, 다음 달인 자월에 임수가 개수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을목이 인월에 생겨났죠. 간목이 가장 강하니까 을목이 생겨났죠. 근데 을목이 인월에 생겨났기 때문에 다음 달 묘월에서는 왜 간목이 이제 을목에게 자기의 기운을 넘겨주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신금이 신월에 신금이 생겨났죠. 어떻게 해서 경금이 4월에 장생해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로 경금이 신월에 가장 강하니까 여기에 신금이 생겨났죠. 신금이 여기서 생겨나서니까 다음 달에 경금이 신금에게 그 기운을 넘겨주죠.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토를 한번 봅시다. 기토는 자, 기토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여기 생겨났죠. 기토가. 근데 기토가 갑자기 났죠. 이 갑자기 나오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여기 보니까 다 개수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개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월에 을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을목이 이렇게 이제 에너지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토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